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조국 사면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좀 시작을 하죠. 오늘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 이런 문제예요. 오늘 베트남 14년 만인가요? 14년 만에 한국과 베트남의 이제 정상회담, 베트남 또롬, 베트남 공산당 또롬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을 해, 국빈 방문을 해갖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 이제 정상회담은 뒷전이고, 이거는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오늘 이제 의결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일 또 국무회의를 또 해야 되니까, 처리할 안건들이 많아서, 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임시회의를 연 것 같은데, 어쨌건 뭐 14년 만에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 외교가 진행이 되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뉴스가 완전 뒷전 지금. 뒷전이고 그냥 뭐 조국으로 그냥 뭐 도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 참 그 또롬 서기장한테 진짜 또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좀 한번 날려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이제 개그를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또롬 이분이 좀 성함이 좀 재밌어요. 사실 뭐 베트남에서는 웃긴 이름은 아니겠지. 우리나라에 오니까 좀 재밌는 이름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또롬 서기장이 방문을 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또 베트남과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주목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면으로 그냥 다 뉴스가 도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저는 이따가 좀 비중 있게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어쨌건 뭐 여러분들도 조국 사면 문제 때문에 또 뭐 열받는 분, 뭐 또 환영하는 분, 뭐 막 뒤 엉켜가지고 지금 뭐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봄이 오면님 또 오렴. 그죠? 이번에 좀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또 오렴. 아,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름이 느낌은 뭔가 개그가 될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이 또롬 서기장 이게 뭐가 개그가 될 듯한 이름인데 이게 마땅한 드립이 안 나와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좀 고민을 했어. 이분 가지고 오늘 좀 웃음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 기분이 좀 울적하실 텐데 제가 뭐 죄송한 일이지만은 남의 나라 지도자를 가지고 유머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뭐 이런 게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뭐 울적하시잖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조국이 나왔는데 또 그게 또 기분이 굳이 안 좋을 일은 아닌데 뭐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이분 성함 가지고 오늘 하나 한번 날려야 되겠다. 좀 치명적인 개그를 한번 날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름을 딱 들으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분이 좀 그런 이름이 아닌가. 또오렴. 또롬 서기장은 이번에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또오렴. 실패. 안 웃겨. 안 웃겼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국 사면 문제 오늘 하루 종일 뭐 시끄러웠으니까 저는 뭐 사면이 뭐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사실 누차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국 사면 문제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미 뭐 좀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어가지고 또 반복되는 얘기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친문 그룹의 지금 생각이 무엇인지 요걸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조국 사면 기념으로 친문 자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한 번 뭐 언급한 것도 아니고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가지고 사면해달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는 사진 올렸죠. 그 다음에 조국 책 뭐 곧 나올 사람인데 조국 책 홍보해줬죠. 3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제 사면을 압박하는 이러한 이제 행보를 보였어요. 그게 뭐 조국에 대한 뭐 마음의 빚 때문에 문재인이 뭐 저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정치 관여 이런 걸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의 빚이 있으면은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정경심 교수는 뭐 사면을 해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는 사면해주고 정경심은 쌩까고 이러면서 조국한테 마음이 빚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뭐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위해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뭐 이런 행보를 보였지만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뭐 제가 페이스북하고 커뮤니티에 글도 써서 올렸는데 이게 별로 진정성 있게 안 보인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정치적 의도라는 건 뻔한 거죠. 친문의 부활 이거예요 이거. 정청래가 특히 이제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정청래 대포를 쏘면서 조국이 금이 환영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일단 민주당의 당권을 탈환을 하고 나아가 대권까지 친문그룹이 다시 가져오겠다. 지금 이제 친문그룹의 대권 주자는 오늘 이제 조국이 사면이 됨으로써 대권 주자가 이제 다시 좀 정리가 된 거죠.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요 사면 하여튼 결과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다. 자, 입시비리 조국, 횡령 윤미향, 기밀 청탁 은수미, 이재명 정부 첫 특사.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장,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뭐 공격 포인트가 아주 좋죠. 공격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 뭐 우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건 사실이 어떻건 이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재판이 다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시비리 조국, 횡령 윤미향, 기밀 청탁 은수미. 사실 뭐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도 다수 사면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국민통합형 사면이다. 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면을 해준 것인데 어쨌건 뭐 보수 언론한테는 이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친문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이 됐고요. 조국 딸의 장학금 건넨 부산의료 원장 복권이 됐다. 그다음에 최신원, 최지성, 장충기 등 경제인들도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치인 주요 공직자가 27명, 경제인이 16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42명. 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사면폭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조국으로 원체 주목이 되다 보니까 뭐 대사면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했는데 뭐 사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배려 수용자 10명, 일반 형사범이 1922명, 일반 형사범 1922명, 요쪽에 이제 더 비중이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면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친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참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나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전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사면이 이제 되었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 같아서야 뭐 송영길 대표나 이화영 전 지사나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을 먼저 사면을 해주고 싶겠죠. 마음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하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측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빌미가 됐기 때문에 참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매우 아쉬운 뭐 이런 사면 결과가 나왔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저는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동지들이니까 뭐 소영길 대표는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지지자들이 그걸 섭섭해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소영길 대표님은 떳떳하게 무죄를 입증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이 앞으로 큰 정치 하려면은
당당하게 스스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게 더 낫다. 사면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쉽겠지만은 이번에 뭐 친명 정치인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사면에서 빠진 거는 좀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과거의 동지들을 뭐 잊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지금은 집권 초고 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서 그동안 같이 다 정치를 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감옥에서 저는 2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년 조금 넘게 한 번 있어서 제가 이제 도합 3년 정도 이제 감옥 생활, 징역 생활을 했습니다. 징역 생활을 했는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감옥 생활하는 게.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친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만 살 길 찾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때를 쓰고 징징거리고 대통령을 괴롭히고 아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서 찔러대고 쑤셔대고 흔들어대고 뭐 이러니까 지금 차라리 우는 애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사면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요 정경심 씨도 이제 사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이 됐습니다. 아까 윤미향 의원도 뭐 사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이거 다 친문 인사들이에요. 친문 인사들이 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분이 이제 이재명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까지 이제 징역 2년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은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이제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뭐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심학봉, 정창민 등이 이제 이름이 올라왔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송원석이 명단을 문자로 이제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뭐 그 외에 경제인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안타깝지만 포함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여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은 단 한 명도 포함이 안 됐고, 이거 뭐 친문들하고 사실상 다 야당이잖아, 그죠? 야당 인사들 뭐 대부분 야당 인사들을 사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 해? 그리고 국민의힘 쪽도 사면을 해주고 조국 혁신당 쪽 사면해주고 뭐 대부분 조국 혁신당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 뭐 친문이 뭐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지. 그래서 뭐 야당 쪽 사면을 해줬는데 뭐 욕을 먹는 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저는 이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집권 초기부터 여권 내부에 민주당 민주진영 내부에 뭐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시지 않는 뭐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최대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여권 내에서 뭐 넓게 보면 여권이죠. 여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야권인데 아무튼 뭐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아직은 저는 뭐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이수연님 조국 무능 바닥 다 드러났어요. 우리 통님은 결국 지지자와 국민이 옥석을 가릴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 과감히 타협적인 사면 단행하신 거예요. 이 통님 믿고 또 갑시다. 저는 그 뭐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도 저거 정청래 당대표 된 이후에 친문들이 하도 설치니까 열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아유 조국 사면하지 말아라 얘라 엿이나 먹여라 문재인 엿먹어라 그러고 이제 사면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만
정무적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그냥 사면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조국 문제를 가지고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을 흔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세력을 결집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사이즈 체급이 올라가요. 응?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만약에 오늘 이제 사면이 안 됐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안 하겠다. 민생 사면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가지고 조국이 사면이 안 되면은 언론에서 친문 애들 뭐 또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떠들어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견제한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나와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들까지 이재명 조국 견제. 이재명 조국이 클까봐 차기 대권 주자로 크는 걸 막기 위해서 사면을 안 했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소설을 써. 그러면서 계속 조국이 차기 대권 주자다. 이재명도 두려워하는 조국이 나오는 걸 이재명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면을 안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정청래가 안 그래도 당권을 잡은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친문이 재결집을 하고 있는데 조국을 이제 나름 뭐 그 희생의 아이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국을 차기 주자로 띄우는 이런 행위들을 해요. 엄청나게 띄워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도 조국을 두려워한다. 조국이 민주진보 진영의 차기 주자다. 이런 이제 개소리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무슨 때만 되면 조국 사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때만 되면 조국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가. 뭐냐면 추석이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야, 추석이니까 사면하자. 그러면 또 조국 이슈로 몇 주가 덮이는 거야. 그 다음에 족바당 애들하고 문바들하고 털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김어준이는 계속 방송에서 조국 사면해야 된다. 또 그 김어준이 떠들어대면은 귀 얇은 채우기도 부안해동 해가지고 조국 사면해야 된다. 유튜브에서 몇 주 동안 조국 사면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의 한 달을 조국 사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슈를 다 잡아먹는다니까 이게 조국이. 이렇게 키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되면 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야 또 무슨 사면하자 조국 사면 3.1절 되면 또 조국 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때까지도 사면이 안 됐어. 지방선거 앞두고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또 조국 사면 그럼 1년 내내 조국 타령인 거예요. 조국 타령. 그럼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가지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는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때만 되면 조국이 나와가지고 이슈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 조국은 이러면서 체급을 키워가고 몸집을 불려가는 거예요. 와 이재명이 조국을 견제한다 이거 봐라. 이재명이 조국을 견제하니까 사면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뭐 자꾸 조국이 주목되고 이러면 지방선거도 안 그래도 지금 당대표를 뺏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말아먹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조국 지방선거가 된다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는 지금 그냥 빨리 내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조국이 나와가지고 자꾸 머리 넘기고 다니고 손가락질하고 그 찐따짓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뭐 조국이 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뭐 서울대 법대를 뭐 10대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법무장관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인기도 좋잖아. 막 그냥 뭐 조국 그리고 뭐 좀 잘생겼잖아. 얼굴이 번듯하게 생겼잖아요. 뭐 지금은 좀 이상해졌지만은 뭐 어쨌건 그래서 조국이 뭐가 있을 것 같았어 저도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데 그 신비주의 전략으로 계속 가는 게 맞았어요 조국은. 안 나타났어야 돼. 그냥 머리만 가끔 넘겨주고, 이런 거나 하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총선 때 제가 이렇게 총선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총선 이후에 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거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서울대 법대 양대 찐따가 있다. 보수의 한동훈, 진보의 조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국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뭡니까? 표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을 풀어놓는 게 더 낫다고 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건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국이 확뭐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대선 후보하고 뭐 또 주접을 떨고 이럴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 조국의 그 상태를 놓고 볼 때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전혀 그동안 차라리 잘 안 보였을 때는 아 그냥 이미지가 그냥 좋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나대기 시작하니까 표가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지금도 조국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봐봐. 3%에 3%. 어? 아무리 조국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도 3%가 나오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저기 민주당 지지자들도 진보 민주 유권자들도 꿈 다 깬 거야. 처음에 총선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막 20%, 25% 그래서 12석이나 가져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저 사람이 좀 많이 모자르구나. 예, 지인님. 정청래를 뽑은 사람들 반성해야 함. 이잼 지지자들이 뭉쳐서 조국당과의 합당 막읍시다. 아, 저 사람 좀 뭐 상태가 안 좋구나. 많이 모자르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유권자들이 이미. 그래서 뭐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 뭐 족바들 문바들은 지금 막 꿈꾸고 있지. 막 희망회로 돌리고 있어요. 정청래도 있고 이제 조국까지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다시 접수한다. 어? 명바들 다 덤벼라 뭐 이러고 있잖아. 근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정청래도 그쪽에서는 이제 과대평가돼 있는데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가지고 정청래라는 인간을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만에 거의 미천 다 드러나잖아 지금. 봉만삼님 오늘 화나시고 기분 다운되신 거 최편님 평론 들으시면서 기분 뜰 푸세요. 오늘만큼은 최고의 평론. 정청래도 일주일 딱 지나니까 미천 다 드러나잖아요. 예. 쟤네들이 과대 다 포장돼 있어. 친문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김어준의 언론 마사지에 의해서 과대평가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조국과 정청래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조국을 풀어놓고 혼자서 이제 막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밭을 그냥 막 망가뜨리고 다니는 거지. 조국이. 그래서 조국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이제 몰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커플링이 돼서 민주당이 이제 순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YI님 이미 생각은 했어요. 짜왕님 고생하셨어요. 어차피 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닦아놓고 이제 좀 말씀 좀 드릴게. 아, 이제 이게 대권 문제 때문에 벌써 이제 뭐 차기 대권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2달 조금 지났는데, 차기 대권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좀, 앞서 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건 지금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차기 대권 경쟁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잘했어야 돼요. 오이랑 다육이랑님, 쩔레랑 국이랑 한판 승부. 그러니까 둘이서 싸울 거야, 마이너 리그에서.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정대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지금 정대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친문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구도로 가고 있지만은 마치 명팔이 해가지고 당대표 된 것처럼 어느 시점에 자신의 욕망, 발톱을 저는 드러낼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족바들하고도 나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정청래랑 조국도 둘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을 잡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정청래가 조국을 못 꺾으면은 뭐 대권은 언감생심이지. 또 반대로 조국도 정청래를 정리를 해야 본인이 이제 그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첫 번째 이제 충돌 지점이 저는 합당 문제라고 봐요. 이제 조국혁신당에선 합당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방선거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원래 이제 정청래는 조국혁신당하고 손은 잡는 걸로 아마 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근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이 크는 게 이게 그닥 바람직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합당을 하면은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 애들이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으려는 거, 뭐 이런 목표도 있지만은, 아마 쟤는 합당하면은 조국 그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는 연임 생각이 있잖아. 이거 1년짜리 한 번 해가지고는 대권으로 못 가거든. 1년짜리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다 뭐 1년짜리 선거니까 순진하신 분들이 이번에 1년은 정청래가 하고 다음에 2년은 박찬대가 하고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 예, 이수연님, 최평님이 진짜 우리의 진짜 신경안정제, 안심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지네요. 바보들, 우리에겐 새벽 총리 김민석이 있는데 김민석, 송영길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진하게 그 논리에 넘어가셔가지고 정청래 찍으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1년은 정청래가 하고 그 다음엔 박찬대가 우리가 사이좋게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서도 나누는 게 아니야. 청YI님, 우리 이 처영 모를까? 이세졸한테 훈수들 사람 없수? 예. 이 뭐라고 쓰신 건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도 이거는 연임을 전제로 한 당대표예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도 박찬대 의원도 연임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당대표였어. 1년 하고 그만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제일 적절해요. 왜 적절하냐. 자, 그 김민석 총리가 1년만 하고 당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1년만 하고 당대표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총리를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 지방선거 때 까지는 적어도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국정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그 한 2년 정도는 여기서 당을 또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뭐 지금 제가 볼 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민석 총리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당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정청래가 노는 꼴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총리를 1년만 하고 당대표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 생각하기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김민석 총리의 뒤를 이어서 총리를 하실 수 있는 또 마땅한 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당이 지금 제대로 수습이 안 되면 김민석 총리가 복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정청래도 연임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연임을 해야 대권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족바당은 정청래랑 합당을 해가지고 당대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때 뭐 비중 있는 뭐 서울시장이랄지 뭐 부산시장 정도에 제가 볼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출마를 한다라면은 수도권에서 아마 도전을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선거만 지휘를 하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당대표로 나가든지 이런 구도를 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자, 정청래는 이걸 빌미로 오히려 조국당과 뭔가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국당과 합당을 당원들 핑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지금 막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확실한 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실한 카드가 있어. 거의 뭐 이거 뭐 조커 수준에 해당되는 어느 상황에다가 투입을 해도 정리가 되는, 예컨대 당이 불안하다 그러면 뭐 당대표로 투입을 해도 되고, 서울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투입을 해도 되고, 뭐 대통령 외에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조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 당 돌아가는 꼴이,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조커를 쓰면 돼 그냥. 그리고 조국 정청래가 지금은 이제 뭐 김칫국 마시면서 막 나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벽을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힘이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분이 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커가. 자, 그렇고요.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합당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까 연임 얘기했는데 정청래 탕평 인사 당내 기반 확장 행보. 근데 이제 말이 탕평 인사지. 제가 볼 때는 수박 부활 인사죠. 수박들은 이제 대거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수박들을 이제 대거 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당내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친명 쪽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비명 인사들을 특히 호남에 이제 집중적으로 확장 행보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기반을 다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 지금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8일 KBC 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정치인이 큰 꿈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 대표는 1+2를 생각할 것이다. 1년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 2년 더하는 당대표에 출마해서 그런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거 전만 해도 나는 무조건 1년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 연임 얘기가 이동영이 벌써 연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똥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동영이가 이제 슬슬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것들이. 약을 파는 거야. 야 이동영이 연임할 수도 있어. 니들 때문이야 다. 야 내가 그럼 저 때문에 정청래가 연임을 하는 거네요. 그 연임하라고 그래. 나오라고 그래. 저는 계속 갈 거니까 연임하러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가 쿨하게 저는 1년만 하기로 했으니까 개혁을 완성하고 저는 이제 그만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더 커. 정청래가 더 클 수 있어. 왜냐면 잘 모르는 당원들이 와 역시 정청래 멋있다. 남자다다. 상남자다. 우와 멋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1년만 하고 끝내는 걸 반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원들한테 어떤 사기를 쳤는지 우리 당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연임으로 출마를 해줘야 돼.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최평이 옳았다. 정청래 사기꾼이다. 이동영도 김어준도 다 사기꾼이다. 우리 당원들 다 사기당했다. 이게 입증이 되잖아. 그래갖고 정청래가 정의롭게 1년만 하고 안 나오면은 저게 제가 망합니다. 괜히 뭐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 공격한 놈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 나는 계속 할 거야. 이동영이가 하바리가 계속 정청래를 까면은 정청래가 연임을 할 거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계속 까야 연임을 하지. 꼭 연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약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연임할 거다. 이재명처럼. 큰 꿈을 갖는 게 죄가 아니다. 이건 죄예요. 왜 죄냐면은 당원들과 유권자를 속였기 때문에 이건 죄가 돼. 제가 정청래가 뭐 대권을 꿈꾸건 당권을 꿈꾸건 뭘 꿈꾸건 그것 자체를 저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권 도전해야지. 근데 대권을 도전하는 건 좋은데 사기를 쳐서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친문이면 친문 세력들 규합해가지고 당권에 도전을 하든지 친명인 것처럼 명파리를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따르지 않을 거면서 지금도 계속 정부를 흔들어대면서 명파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한테 나는 1년만 할 거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년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또 한다고? 그건 사기지. 당원들한테 사기쳐가지고 그죠?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갖는 건 죄가 아닌데 사기를 치는 건 죄예요. 박지원 의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 이거는 명백히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친 건 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연임 분위기로 벌써부터 지금 당대표 선거 끝난 지 뭐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연임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 근데
우리 박지원 영감님께서 저게 왜 저러는지 오늘 이게 뉴스공장에서 딱 잡혔어요. 영상이 이거 짧으니까 잠깐 보시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검사 출신 초선 양무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뭐, 초선이라고 안 하셔도. 초선 중요합니다. 광주시당 위원장. 자, 그리고 민변 출신의 삼선 박주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생각하는. 그리고 거의 모든 직책을 다 경험하신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건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박지원입니다.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더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뭐 생각하고 계시죠? 예. 국회의장 아닙니까? 남 속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 세 분을 모시고 네, 신났죠? 예, 신났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뭐 물론 이제 뭐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뉴스공장에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장에 나오실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지금 파워가 생긴 것 같죠? 정청래랑 손을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청래가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아무리 이제 뭐 80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호남에서는 뭐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호남의 맹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랑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뭔가 박지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뭐 연임 얘기를 벌써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무슨 뭐 중앙 당직을 맡지는 않겠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정청래하고 상당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양분남 의원한테는 뭐 광주시장, 박주민 의원한테는 이제 서울시장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박주민, 양분남 뭐 둘 다 뭐 지금 뭐 광주시장,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은 되고 있고, 뭐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거까지는 뭐 농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아니냐, 박지원이. 김어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더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뭘 더 합니까? 사실 닦아놓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이젠. 그리고 다 떠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 거의 뭐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준의 정치를 하시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금배지 달았으면은 노년에 제가 볼 때는 뭐 누릴 거 다 누리는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박지원 의원이?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노욕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게 한데, 어른한테. 이 정도면 노망이라고 그래요. 노욕을 넘어서서 노망이라고 그럽니다. 노망. 그래서 김어준이 이제 더 할 게 없는 뭐 그런 분 아니냐 그랬더니 왜 할 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한 얘기가 이제 국회의장 이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느낌 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딜이 된 건가? 이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와, 유튜브를 열심히, 사실 뭐 젊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방송하기 힘들어요. 의정 활동도 힘든데, 이제 뭐 할 거 다 없고 더 이상 뭐 욕망이 없는, 이제는 어떤 삶의 어떤 에너지를 지속하기도 힘든 그 정도 연배이신데, 유튜브 방송 진짜 열심히 나가잖아. 그 투톱, 그죠? 뉴스공장 한 번, 그 다음에 매블쇼 한 번. 이렇게 뉴스공장과 매블쇼를 오락가락 하면서 미디어 정치에 공을 많이 들인다라는 건 박지원 의원의 욕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방증하는 거라고. 근데 그 욕망의 실체를 오늘 이제 김어준이 공개를 한 거죠. 국회의장. 야, 이러니까 이게 그림이 바바바바바 그려지네, 지금. 에? 여러분 느낌 싹 오지 않아요, 지금? 왜 추미애 의원을, 육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끌어내렸는지, 백의종군을 시켰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이거네. 에?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보내버리고
박지원을 다음에 국회의장으로 내보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박지원은 호남표 몰아가지고 정청래 밀어주고 박지원은 겉으로는 이무기 같은 어르신이 이무기 어르신이 겉으로는 이 편도 아니고 요 편도 아닌 것처럼 양다리를 걸쳐놓고 뒤로는 이렇게 장난질들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복만삼님 그렇게 욕심 많은 짜왕님도 85세까지만 유튜버 해드시려고 하는데 박지원은 진짜 삼천갑자 동방석 치키치키 뭐지? 까먹었네. 김수환 뭐 그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는 이제 연임 할 의사가 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동영,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군불 떼고 있는 건 뭐냐? 정청래의 그런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그래서 정청래는 연임할 의사가 있다. 이거 확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박지원은 은근히 국회의장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런 것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뭔가 미략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호남에 포진을 시키고 있다.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 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고 이런 그림도 있겠죠. 이런 이제 그림들이 조국 사면 이후에 저는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충돌 지점, 첫 번째 충돌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합당을 추진을 한다면은 연내에 해야 돼요, 연내. 그래야 뭐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뭐 이런 준비가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당에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서 조국 혁신당 반, 뭐 친문들 반 다 헤쳐먹고 친명 인사들, 어제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뭐 이런 분이 어떠냐,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런 분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뭐 밀리고 인지도도 없으니까 싹 밀리고, 또 그 정청래와 김어준과 문재인과 조국과 박지원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눠 먹겠죠. 그래서 친문 인사들이 대거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가는 거지. 서울시장 저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로 쫙 가는 거예요. 그나마 광역단체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광역단체장은 뭐 온 국민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데, 자, 단체장만 하더라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그래서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이런 거 장난질 해가지고 또 뉴스공장 뭐 나가가지고 또 막 얼굴 팔아주고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다 앉아있네. 김어준이 대단하네요. 이거 보세요, 김어준이. 국회의장 옆에 앉아있고, 이 옆에 서울시장 앉아있고, 요 옆에는 광주시장 앉아있는 거네. 그죠?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봤잖아. 이게 인지도 싸움이잖아요. 인지도. 뉴스공장에 나가서 얼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가 당내 경선에 승패를 가르는 상황 아니야. 국회의장, 서울시장, 광주시장. 그럼 이 사람 뭡니까? 킹이야?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단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얘네들이 못 날뛰어요. 못 날뛰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고. 안 바라는 당원들이 없죠. 다 성공하길 바라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었잖아 지금.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게 우리 당원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합당을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반대하면 합당을 못하는 거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또 찬성하면 합당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만약에 합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당원 투표를 하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뭐 김어준이 계속 가스라이팅 할 텐데 그 합당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정청래하고 박찬대 의원이 붙어가지고 6대4로 졌는데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가려면은. 그런데 이거 합당 이슈는 저는 6대4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된다.